예, 시장 클로즈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제 7월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함께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참 저희 한 3, 4일 동안 폭풍 같은 시간들을 보냈고 네. 이제 7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시장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실적 얘기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장세가 또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 주말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3분기 쪽 실적이 보통 코스피 쪽에서 피크를 형성하지만 2분기 실적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 3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지수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또 종목별로는 얼마 정도의 밴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2분기 실적 장세에서 지나면서 어닝 시즌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멘텀이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 사항이 될 텐데요. 그게 바로 이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 이 IM 부문에서 화웨이 쪽의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또 관심권이 되는 것이고요. 예. 반도체가 안 좋은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 IM 부문이 좀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포커스에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애플 쪽에서의 분석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중국의 빈자리를 유럽 수요가, 그러니까 화웨이가 유럽에서 감소되는 그 네. 수요를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중국 쪽에서 감소되는 그 양만큼 그 이상이 될 것인가에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분기 때 나왔었던 그런 수익 정도, 예, 기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코스피 전체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을 놓고 봐도 지난 1분기에 한 36%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정도 38%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면 38% 정도 줄어드는데, 결국에 1분기보다 나아지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단지 다음 분기를 가늠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IT 하드웨어 중심이고 또 소재 산업재,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 위주의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지금 악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 자체도 흐름도 지금 위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업이익이 2분기에 반전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연간 놓고 봤을 때 120조에서 많아봐야 15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한 2016년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그 2016년에 우리가 주가가 움직였었던 그 밴드 1900에서 2150에서 80포인트, 이 정도 밴드를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야 성적표 받는 날이 기다려지는데 계속 좀 실적에 대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암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여기서 안타까운 건 앞으로 그러면 실적이 발표되는 그 전까지 계속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업 이익만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도 그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지,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서고 또 기업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될지, 그것을 좀 가늠하기 힘들고, 우리가 연초에 올해를 생각해 봤을 때 보통 2분기 정도, 늦어도 2분기 정도를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제는 3분기도 가봐야 한다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다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6월 둘째 주에 나온 자료인데,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니까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녹색으로 계속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운데가 OECD 평균치요. 이번에 제가 저런 그림을 몇 번 구해봤는데, 이번에는 OECD 아예 평균치를 구한 이유가 전체 글로벌 경기 흐름에 우리나라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OECD 전체적인 그런 수치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뭐 분홍색 선인데 별로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추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아래쪽에 가장 좀 짙은 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뭐 세 개 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하향 곡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OECD 이 경기 선행 지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이 그러니까 동구권이나 북유럽 국가들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저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국가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다만 이제 제가 저 박스권 저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 이유는 저 국면이 2014년에서 2015년에 경기 위축 국면이었는데 저때 주가는 저 경기가 돌아서기 이전에 미국 쪽에서 IT 랠리, 그러니까 빵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강하게 주가를 상승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면서 또 사상 최고가 지수를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마치 저런 박스권,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는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지만 좀 선행해서 주가는 사상 최고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습을 따르지 않을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근데 단지 미국이 그렇게 움직인다 해서 우리가 저 녹색 선이 그때 우리도 빠르게 반전을 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빵 중심으로 해서 IT 랠리가 강하게 나타나서 반도체 호황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가 흐름이 IT 서비스하고 업종 대표주 위주로 나타나고 있고 빵 기업들 같은 IT의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예. 신고가가 미국 쪽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17년 같이 따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다. 우리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2017년에 박스필 벗어나면서 그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리어닝 시즌에 이 주가가 먼저 이제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기준으로 한번 60일 신고가를 뽑아 보니까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은 11개인데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쉬운 1개, 51개였습니다. 결국 좋아지는 기업보다 안 좋아지는 기업이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리어닝 시즌에 실적에 선행하는 그 주가가 실적을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놓고 보면은 이번에 기업 실적 부진이 의외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초까지만 해도 2분기 저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뭐 3분기 아니면 더 이후까지도 우리가 계속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보신 것처럼 이제 뭐 빵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와중에 그 바이오 업종도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이 급락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잦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또 한 2, 3일 후에 잠깐 반짝 또 반등했다가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이제 반등이 나와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 바이오 업종 쪽에서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제약 업종하고는 약간 좀 틀리죠. 제약 업종 쪽에서는 이미 영위하는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의 근거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바이오 쪽에서는 모멘텀에 의한 그런 재료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미국 시장 쪽에서 바이오 산업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좀 노이즈가 생겼었던 바이오젠의 주가 흐름을 좀 비교하는 그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뇌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시도하다가 말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까맣게 저렇게 박스로 표시한 작년에 한 번, 올해에 한 번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 빨간색 선이 바이오젠 주가인데요. 저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을 할 때 노이즈가 생겼었던 그 구간에서 급락이 나타났던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처럼 뭐 하나 잘못되면은 저렇게 해외의 기업, 유명한 기업도 저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이오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4조나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렇게 급락이 나타나면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 ETF하고 겹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안 좋을 때는 바이오젠이 급락을 보였지만 그것이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가 않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이오젠 급락할 때 ETF 종목은 올랐다는 것이죠. 예. 저 ETF에 바이오젠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약 한 4% 정도 편입이 돼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ETF가 저렇게 선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워낙에 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쪽의 업종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고 기존의 사업 부문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제한적이지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기대치가 높은 경우도 많고 그쵸.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 부문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좀 하방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에서 흐름을 놓고 봐도 보통 무슨 의학 관련 회의 일정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일정에 맞춘 트레이딩을 예. 한다고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하고 더불어서 또 IPO 시장하고도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급락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모가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모가가 보통 가치 산정 기준으로 적용이 되면서 시장에서 공모가 이하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두면 뭐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진입을 했다가 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중심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이런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바이오를 그러니까 실적 보고 들어가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R&D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던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 보고 네.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다 보니까 급락세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그 신규 IPO 기업들의 공모가가 너무 높게 측정돼서 여기서 나오는 버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급락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IT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도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 큰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멘텀 쪽은 사라진다, 실적이 주가 된다 이렇게 보더라도 무역 분쟁 이슈는 바로 경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모멘텀은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테니까요. 근데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은 이미 신고가를 내거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적이 비어 있거나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기업은 이미 신저가를 내고 있고 그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는 종목은 우리가 실적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세세하게 쪼개서 실적에 대한 분석도 앞으로 시간 통해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